네, 4월 3일 금요일입니다. 기분 좋게 문 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함께합니다. 저는 허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자, 어제 10시에 정말 여러분과 저희 모두 힘들었고요. 맞아요. 막판까지 계속 큰 폭의 급락이 나타나는 시장 보면서 정말 한숨만 나왔는데 오늘은 반등을 하긴 합니다만 I'm still hungry. 이 정도 반등 가지고는 네. 안 돼요. 어제 상승을 모두 만회하려면은 이거 가지고는 매우 약합니다. 코스피가 3.15%, 코스닥은 1.74% 상승세 보이고는 있는데 요거에서 코스닥은 한 4배 정도, 네. 코스피는 한 2배 반 정도만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주말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제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뭐 오늘 성금요일이라서 네. 미장 쉬니까 그렇죠. 오늘 뭐 공격할 수도 있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부디 공격하지 않고 서로 이제 점점 공격 횟수가 줄어드는 그런 주말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왜냐면 우리 벚꽃놀이 가야 되잖아요. 벚꽃놀이 진짜 여러분들 뭐 이번 주 일단은 주식시장 잠깐 꺼놓고 네. 야외로 좀 나가 주시기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오면서 보니까. 제가요? 네, 여러 가지로 세상이 아름답죠. 자, 여러분들도 세상 밖으로 나와 주시죠. 오프라인 세미나 네. 이야기 드리고 소개 드리고 저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릴레이 세미나 의정부 편이 시작이 됐는데 맞아요. 성황리에 와. 많은 분들 찾아주셨습니다. 진짜 노쇼 없이 네. 다 가득 채워주셔가지고 그 열기에 깜짝 놀랐는데 일단 의정부가 시작이 됐고요. 의정부 못 가셨던 분들은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저희가 전국 8도 돌아다니면서 총 6군데 릴레이 세미나 플러스 알파 강릉까지 가거든요. 네. 의정부 못 가신 분들은 어디 가면 되죠? 우리 강남으로 오시면 됩니다. 강남 4월 7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3시 스페이시어 선릉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그리고 백창규 부장님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대전으로 갑니다. 4월 9일 목요일 오후 3시 NH투자증권 대전 WM센터에서 김지훈 박사님 그리고 백창규 부장과 함께하는 전략 마련해보는 시간 가져보겠고요. 자, 네 번째 바다 건너 제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13일 오후 3시고요. NH농협 제주본부 강당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명순영 편집장, 박현지 과장님 함께 하십니다. 네, 이어서 5번째 지역은 창원입니다. 4월 22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지금 명수현 편집장과 이혁진 차장과 함께하는 창원 지역 릴레이 세미나 여러분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어디죠? 마지막 수원으로 갑니다. 4월 30일 오후 2시고요. 수원 컨벤션 센터 품위 있는 주식 투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 김동환 의장님, 백창규 부장님 함께 하시고요. 저희 전국 투어로 떠나는 세미나는 모두 쿨지훈 박지훈 부장님이 함께 가시니까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도 저희에게 함께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리고 한 군데 더 저희가 이제 스페셜 릴레이 세미나도 좋은데 네. 이 두 분 이제 막강군단이라고 저는 막강 얘기하고 군단. 싶어요. 어우, 좋다. 이 네. 두 분이 강릉으로 떠납니다. 강릉에 커피 마시러 가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만나서 2분기 투자 유망 종목과 ETF 전략을 세워주시러 우리 박현지 과장과 박지훈 부장이 함께합니다. 4월 8일 무슨 요일이죠? 4월 8일이 4월 8일 수요일. 네. 수요일에 오후 3시에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이고요. 네. 요거 모든 신청은 지금 영상 아래나 지금 댓글창에 링크 올라갔거든요. 거기 클릭하시면 지역별로 신청할 수 있는 란이 있는데 한 군데만 가시지 않으셔도 돼요. 중복 여러분이 다 가고 됩니다. 싶으신 곳 네. 다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곳들을 다 신청하셔서 꼭 이번 세미나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약간 지금 목이 뭐가 걸렸어 지금. 목이 네. 메어서. 자, 저희가 네.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여러 뭐 에브리띵 폴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여기가 오히려 안전 피난처인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원자재 섹터로 오늘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H투자증권 FICC 리서치의 황병진 부장님 그리고 오늘 특별히 박지훈 부장님도 함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시죠.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흑과백으로 네, 흑과백인가요? 악마와 천사 느낌으로 함께 네, 오셨네요. 참 궁금해요. 저 여기 오른쪽에 하얀색 옷을 입고 오신 황병진 이사님, 네. 더 나이가 많을까요? 제가 더 나이가 많을까요? 그게 본인이 궁금하시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궁금하신지 저기 여쭤보신 시청자 거예요? 여러분들께 댓글 네,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네. 나는 지금 함께하는 황병진 부장님이 조금 형님일 것 같다 하시는 네. 분들은 1번 아니다 박지훈 부장님 조금 형님 같으세요 하신 분은 2번 예, 1번은 우리 황 부장님, 2번은 박지훈 부장님. 네. 가감 없이
보이는 대로 느끼는 거 말고 보이는 대로 올려주시면 우리 부장님의 궁금증이 해결되실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지? 아니에요. 저희가 동갑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요? 동갑인데 그래서 말을 좀 편하게 하는 사이거든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최근에 주식 시장이 변동성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전략적인 차원에서 서로 얘기를 좀 하다가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좀 왜요? 압도적으로 아니, 그게- 2번이 많아. 아 그래요? 아 그게 그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2번이 좀 많이 올라오긴 하네요. 예, 지지율이 지금 2번이 높습니다. 2번. 아 이거 네. 1번, 2번. 제가 형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좀 보내시라는 네. 차원에서 이런 답을 알고 있으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봤는데 네. 우리 이제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예. 빨리 원자재 내용 들어가라라고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쵸. 그 전에 저희 릴레이 세미나 시작됐잖아요. 사실 의정부가 조금 다른 곳에 비해서 저희가 모객수가 좀 적었나 네, 싶었는데 그럼에도 그래도 굉장히 불구하고 많이 오셨어요. 네, 네. 김지훈 박사님께서 네. 어떤 지정학적 이슈 맞아요. 관련돼서 미국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현재 이런 국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계시고 어떤 현황에 대해서 뭐 전략까지도 우리 이혁진 차장이 이어서 쭉 스토리텔링을 해주셨는데 네. 만약에 어제 혹시 김지훈 박사님 강의를 좀 놓쳤다라는 분들은 네. 대전에 오시면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에 다시 김지훈 박사님이 출동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들은 고 대전에서 좀 소화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4월 2일은 참 괴로운 날이죠. 4월 2일 어제였죠. 어제 굉장히 괴로웠고 작년으로 돌아가면 작년 4월 2일도 관세. 상호관세를 맞아요. 때렸던 그날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우절날 주식을 좀 일부 파는 전략을 취해야 되는데 네. 매해 4월 1일은 주식을 팔자. 근데 오늘 시장을 보면 제법 반등을 했고 네. 어제 미국 시장 어제 한국만 얻어 터진 맞아요. 날인데 어제 미국에서 보면 뭐 디램이라는 ETF 상장한 것도 잘 소화가 됐고 또 어제 보면은 뭐 소위 말해서 주도주의 50주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도 미국에서는 제법 나온다라는 점입니다. 우주항공 테마들 역시 강했고 그다음에 광통신 관련 종목들 여전히 셌고 네. 네. 물론 테슬라는 인도량에 대해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좀 약간 좀 빠졌던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M7 종목들이 선방했다. 네. 어제 한국만 되게 억울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뭐 아까 뭐 I'm still 뭐 헝그리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좀 반등이 제법 나오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고 펀더의 문제는 없으나 수급과 센티의 문제가 생긴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이 또 이뮤노반트 관련돼서 임상 실패 이슈로 인해서 또 한올바이오 제약도 네. 오늘 급락을 했고 삼천당 제약 역시 이슈로부터 지금 자유롭지 못한 그렇죠. 상황이고 또 RNA 관련돼서도 좀 노이즈가 좀 일부 발생한 것들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에서는 좀 투심이 조금 네거티브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삼성 전기를 필두로 한 이런 기판 종목들은 또 제법 반등 세게 나오고 10% 이상 반등 나오고 있는 네. 모습들도 목격이 되어서 이제 4월이니까 좀 실적으로 조금 무게추가 좀 쏠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있어서 네. 조금 황명진 이사님 연구원께서는 아무래도 원자재 담당하고 계셔서 네. 오늘 여전히 그래도 시장의 향방은 유가의 흐름과 달러 그렇죠. 인덱스의 흐름과 10년물 채권에 대한 금리 향방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좀 이런저런 얘기들 좀 나누는데 다소 의견이 조금 엇갈리는 좀 예고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두 내가 분이 반기를 들겠다. 머리채 잡고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아니, 그래서 옷도 흑가백으로. 제 생각은 네. 너무 부정적으로 이 시장을 뭐 이미 얻어 터진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주식을 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왜냐하면 이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네. 굉장히 세게 올라올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네. 황병진 이사님 생각은 이 불확실성이 너무 큰데 왜 굳이 이렇게 질문 짊어가고 있냐 확인하고 사자 확인하고 사자.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어제 뭐 박지훈 부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미국 증시 사실상 장전에 사실상 좀 하락했던 부분들이 다들 어느 정도 메이크업이 되면서 보합권에서 미국 증시가 마감하긴 했지만 네. 사실 저는 어제 그런 매크로 지표들 자체가 그렇게 좀 약간은 좀 뒤끝이 좀 남는 것 같아요. 뒤끝이 남는다. 결국은 최근에 결국 자산 시장의 방향성을 이끌어왔던 가장 키 지표가 국제유가였다라고 보면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아마 WTI 가격 112달러에 마감을 맞아요. 했어요. 네. 그래서 장중에 114달러 정도를 찍긴 했지만 소폭 하락해서 112달러에 마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어제 올랐던 부분에서 약간 장중에 올랐던 부분에서 약간 빼고 마감을 했거든요. 그럼 어제 WTI 가격은 10% 이상 상승을 했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자산들은 다들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오히려 다들 메이크업을 했다라고 보면 뭐 이런 부분들 자체가 어제 그 재료가 결국은 이란이랑 오만이 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대해서 프로토콜을 논의하고 있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다시 또 호르무즈 해협 열리겠다로 시장은 반응을 하면서 다시 또 사실상 위험자산 손으로 사실상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좀 약간은 걸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결국 다시 또 전이 어제 아침 10시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대담화를 본다라고 보게 되면 향후 2주 동안은 일단은 강력하게 폭격하겠다가 시나리오거든요. 네. 그러면 향후 2주 동안 어떤 폭격이 있을 거냐. 또 국제유가에 있어서는 뒷부분에 좀 말씀드릴 부분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호르무즈 해협도 있긴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열린다라고 하더라도 이 3주 동안 이 석유 시설들이 파괴가 되어버리면 연료도 원유 공급이 안 나온다는 맞아요. 거죠. 그런 리스크들은 저희는 여전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저는 뭐 당장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움직이지 마세요가 맞는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새롭게 들어가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다르다. 뭐 이렇게 근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WTI 기준으로 110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테크 종목들이나 나름 그래도 성장주 종목들이 그래도 후두둑 흔들려야 되는 게 맞는데 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결국 4월 6일, 7일에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게 자충수를 두지는 않지 않겠느냐. 협상의 어떤 무드로 가지 않겠냐라는 것들이고 지상전 투입이 과연 그런 과감한 액션을 카드를 쓸까라는 부분들 약간 희망회로일 수 있는 거죠. 그런 네. 부분 역시. 일단 저는 일단 오늘의 사실상 오늘은 좀 약간 특이 케이스다라고 봐야 되는 것 자체가 오늘 미국장 휴장이에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영국장도 유럽장도 휴장입니다. 아, 그렇죠. 오늘 네. 굿프라이데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열리긴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스터 먼데이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장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롱 위켄 들어가기 전에 포지션을 일단 정리하고 들어가자라고 하는 물량들도 분명히 있을 것 그러네요. 같거든요. 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특히 뭐 선물시장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 대담화 발언 이후에 매도 포지션이 엄청나게 쌓였다라고 보면 그냥 긴 휴일 전에 쇼커버링 하고 들어가자. 포지션 일단 남겨두지 말고 들어가자라고 했던 부분들 자체가 오히려 유가가 높게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산들은 오히려 좀 보합권까지 좀 올려놨다라고 보면 그걸 너무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우리 별로 안 쓰는데 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호르무즈가 막혀서 유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뭐 신경 안 쓸 수도 있긴 하겠고 또 약간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결국에는 뭐가 됐든 공격을 하든 안 하든 2, 3주 내로 끝난다. 라는 것에 있어서의 그 이미 이제 프라이싱이 들어오고 있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저도 오히려 후자 쪽 사실상 보고 있기도 하고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호르무즈 해협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그렇죠. 말을 하긴 했지만 오히려 저는 어제 국제유가가 특히 WTI 가격이 훨씬 더 많이 급등했거든요. 네. 그렇죠. 브렌트 가격은 한 7% 상승한 반면에 WTI 가격은 한 10% 이상 상승하는 걸 보면서 아 시장이 어저께 엄청나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화났구나. 미국은 상관없어? 그럼 WTI 가격 한번 올려줄게라고 하는 느낌으로 좀 받아서 미국도 사실 상관없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미국이 사실상 석유 제품만 원유와 석유 제품까지 보게 되면 순수출국이긴 하지만 네. 결국 다른 재화들을 순수입하는 국가다라고 보게 되면 밖에서 높은 유가로 사실상 만들어낸 재화들이 네. 미국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다 반영되고 또 미국이 2015년 이전까지 사실상 해왔던 40년간의 에너지 금수 조치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수출이 사실상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유 수입 소스 자체를 이제 중동에서 일부 다변화해서 미국산 원유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해외에서 미국산 원유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나면 WTI 가격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니다. 여전히 저는 국제유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네. 두 분을 한 분씩 모셔도 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두 분이 같이 나온 날이어가지고 조금 더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네. 우리 시청자들 포함해서 우리 고객분들의 어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의 어떤 전략적인 함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네. 뭐 유튜브를 보시든 맞아요. 어떤 뭐 뭘 보든 어떤 걸 읽든 답은 안 나옵니다. 맞아요. 명확한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맞는데 그러면 시장
우리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좀 세밀하게 좀 전략을 취할 수 있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격의 전가력이 있는 업종으로 조금은 차별화 전략을 좀 취하자. 이거는 숨통이 트여 있다. 예를 들자면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철강 같은 경우는 아무도 안 보지만 네.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 뭐 포스코 홀딩스, 뭐 동국제강 등등의 철강 업체들 여전히 뭔가 기대감이 없으나 가격에 대한 판매 가격 전이라는 것들이 또 형성될 수 있는 모습들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반도체에서도 뭐 기판이나 뭐 CCL 이런 것들 보면 충분히 가격의 전가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물론 노이즈는 있죠. 가격이 올리면 다시 소비가 이거를 메이크업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있을 수 있으나 지금은 쇼티지 플랜으로 지금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예, 탑다운 분석상 가격 전가력이 있는 업체들은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지금 뭔가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지금 하원회 같은 경우도 지금 중간선거 대충 폴리마켓 보면은 하원에서 지금 민주당이 수입할 확률은 지금 83% 넘었었어요. 상원 같은 경우도 지금 60% 육박합니다. 그러면 반대적으로 반 트럼프 정책에 대한 카드는 뭐가 있을까? 전 신재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네. 부분입니다. 오늘 뭐 소위 말해서 풍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어제도 뭐 흐름이 좋았던 2차전지 섹터들도 좀 나쁘지 않았다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단순하게 시장을 그냥 덮고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충분히 시장에서는 여전히 유동성 장세는 맞거든요. 물론 130조 갔다가 예탁금이 뭐 120조 떨어졌다, 뭐 110조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만 여전히 주식시장에 머무르고 있는 유동성의 힘은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캐시우드가 주식을 다 팔았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야 모든 건 끝났나 봐 라고 이런 이상한 그런 내러티브에 빠질 필요는 없고 충분히 이 국내 시장에서도 전체적인 이 국제 정세를 통해서 투자 전략을 잘 교묘하게 민첩하게 잘 빠르게 좀 움직인다라면 이것 또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제가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2, 3년 전에 소위 말해서 배터리 아저씨가 이것 때문에 속았던 많은 투자자들 정말 실제로 굉장히 힘들었죠. 실제로 네. 오프라인 아직도 나가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하셔서 마지막에 질문이 2차전지 어떻게 보세요라는 질문이 꼭 있거든요. 네. 어제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그 2년 전에 매수하셨던 분들 잘하면 올해 또는 내년까지도 아마 잘 한번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이면에는 우리가 2차전지 전기차를 많이 팔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섹터를 보면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이런 것들을 보면 태양광 또 따라올 수 있는 거는 ESS거든요. 네. 에너지 저장에 관련돼서는 매우 중요한 머스트헤브 아이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돼서 2차전지 업체들의 실적은 제가 이따가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종목들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저하고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섹터가 저는 2차전지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있고 신재생은 잘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늘 종가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이게 또 주말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맞아요. 정리하겠다 아니다 다음 홀딩하겠다 하신 분들 많은데 일단 원자재부터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주 부장이 나오셨으니까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힘든 한 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장에서 누군가 돈을 번다. 원자재 투자하고 계셨던 분들은 40% S&P 원자재 지수 기준으로 40%가 급등을 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섹터였는데 유가 빼고도 다른 원자재 시장 지금 동향부터 한번 살펴주시죠. 우선 뭐 장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3월 말일자 기준으로 이 종합원자재 지수의 성과가 40%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상 이게 뭐 저한테는 그렇게 해피하지는 않은 원자재 지수의 성과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어떤 분들이 돈을 버셨을까라고 보면 사실상 그렇게 많이 돈을 버시진 않았을 것 같다라고 그렇죠. 느낌이 드는 게 사실상 작년부터 올해 연초까지 특히 2월 말까지 이 뭐 자산시장 전반 또는 원자재 시장의 투자 테마 자체가 확장적 재정 정책 플러스 완화적인 통화 정책 하에서 유동성 장세였잖아요. 그럼 유동성 장세였다라고 보면 저희 붉은색 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산업금속, 구리 또는 귀금속의 금과 은 가격이 2월 달까지는 종합원자재 지수의 상승을 사실상 이끌어왔던 섹터였는데 네.
오히려 3월 한 달 만에 다 1, 2월 것까지 다 바꿔버린 게 뭐냐라고 하면 에너지 섹터가 거의 100% 가까이 올라왔죠. 네. 결국 에너지를 들고 계셨던 분들은 당연히 원자재 투자를 하셔서 돈을 버셨겠지만 에너지를 안 들고 계신 분들 또는 원자재 펀드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돈을 버셨겠지만 네. 기존의 원자재 투자 자체를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구리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사실상은 해피하지는 않은 네. 한 달인 거죠. 그래서 오른쪽 여타 자산들 보더라도 뭐 아까 뭐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에브리띵 랠리의 반대가 어떤 단어냐 저도 사실상 이걸 찾아봤거든요. Everything Falling인가요? Everything Sell Off 이게 약간 순화적인 Sell off. 단어고 아, 네. Everything Crash라고 하는 단어가 좀 약간 센 단어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Everything Crash 정도인 거죠. 주식도 빠지고 채권도 사실상 해피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계속 기자분들 전화 와서 지금 올해 이때까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게 금이라고 하는 걸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중동 전쟁 중이고 안전자산 수요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금 가격 왜 이렇게 빠져요? 금이 더 이상 안전자산 아니고 달러만 안전자산인 거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반문을 드리는 거는 지금 달러보다 더 많이 오른 자산 또는 지금 안전자산의 결국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중동 긴장 또는 중동 군사 충돌이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에너지가 가장 안전자산 아니냐라고 좀 반문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 한 달의 그런 변화 자체가 개별 원자재 시장에서도 성과를 완전히 바꿔놨다라고 보면 뭐 3월 말 기준으로 1위에서 5위 원자재는 난방유, 휘발유, WTI, 브렌트, 에너지가 다 섭렵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에 이어서 석유도 부족하다 보니까 석탄까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석탄 가격이 올라갔고 또 농산물 가격, 바이오 연료 수요가 늘어나는데 비료 가격 올라가니까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는 데다가 금속 중에서 유일하게 오른 금속이 뭐냐라고 하면 알루미늄 가격 엄청 올랐습니다. 네. 알루미늄 생산 전 세계 생산의 아. 약 10% 정도가 중동 바레인이라든가 카타르에서 나오는 데다가 최근에 그런 산업 시설을 사실상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습을 하다 보니까 이란이 반격을 하는 게 또 산업 시설을 공격을 하는데 네. 철강 알루미늄 플랜트들 공격하고 있어요. 간밤에 나온 뉴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알루미늄 가격이 중동산 알루미늄 공급 차질이 있다 보니까 알루미늄 가격이 상당히 떴다라고 보시면 뭐 지금 당장은 저희가 중동 긴장 국면이다라고 보게 되면 원자재 시장의 롱숏이 상당히 뚜렷하게 나오는 게 네.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 에너지랑 농산물 사고 반대로 중동 긴장이 완화되면 그동안 3월 한 달 동안 피해를 봤던 자산이었던 금은동이 다시 또 올라가는 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주식시장 또는 시장에 대해서 중동 긴장에 대해서 그래도 좀 2, 3주 내에는 끝날 거야 라고 좀 반영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원자재 투자라고 하는 점에서 에너지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뭐 불가피하게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금은동 저가 매수 전략을 좀 대응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급등한 에너지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네. 지금은 그 사이에 많이 떨어진 금은동을 오히려 사라.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 원자재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최근에 주식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주도주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상은 유가가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게 안정되는 국면에서는 테크 주도로 사실상 상승하고 있잖아요. 뭐 그렇다라고 보면 여타 자산 시장도 똑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 국제 유가의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 달, 3월이라든가 4월 정도 짧은 기간에 사실상 그쳐서 결국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게 되면 결국 그렇게 베팅하신다라고 보면 3월 한 달 동안 피해를 봤던 자산들을 다시 또 저가 매수하는 게 맞는 전략일 것 같고요. 반대로 이게 장기화돼서 결국은 경제에 타격을 줄 거다라고 보게 되면 그거는 투자 전략을 좀 바꿔서 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유가의 단기 급등에 대해서도 이게 잠깐 내려왔다가도 네. 한 1년 정도는 90불에서 100불 사이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아니야 이제 끝나면은 그래도 다시 뭐 모르겠어요. 원래 가격대가 우리가 60에서 70불 그쵸. 사이였잖아요. 글로 돌아갈 거야라는 아. 그 의견도 소수로 있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유가의 저는 뭐 말씀하셨던 그런 옵션 중에서 첫 번째 옵션 90달러대. 유가가 90달러 밑으로는 내려가긴 할 것 같아요. 네. 호르무즈 해협만 재개방되면. 네. 하지만 저희가 올해 연초에 봤었던 뭐 60달러 또 70달러 아래의 유가 뭐 여기로 사실상 돌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은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유가를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늘 I를 떠올리 인플레이션과 바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까 말씀을 두 분 다 하셨던 유동성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특히나 이제 연준 의장이 바뀌는 시점이다 보니까 뷰가 같으신지 아니면은 각각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네. 근데 5월이 되면 청문회가 또 있을 거고 그렇죠. 아마 네. 굉장히 변동성은 다시 한번 또 나올 거라고 보서 제가 사실 이 장표에 이 그림을 좀 그렸잖아요. 영어 알파벳 보이시죠? W. 네. 요 W. 흐름을 저는 이제 그리고 있는 모습들인데 아, 요 W자. 짧게 보면은 이제 요 시점을 저는 이제 어제라고 보는 거죠. 4월 바닥이. 2일로 보는 바닥을. 거고. 네. 그래서 4월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다시 또 한 번에 W를 형성할 수 있는 삼중 바닥 형성 나올 수 있는 이슈는 방금 말씀하셨던 5월 달에 좀 청문회 이슈가 좀 있을 수도 있고 네. 최근에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로 불거진 이 원자재 시장의 흐름이 결국 인플레에 미치는 경제 데이터 값들을 이제 5월에는 성적표를 받을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세린메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는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흐름들이 한번 5월에 또 변동성이 한 번 더 노출될 수 있겠다. 그 극복을 하고 나면 다시 또 어쨌든 뭐 연준에 대한 그 의장도 바뀌면서 다시 시장 친화적인 물론 뭐 마음속에서는 뭐 매파적인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다시 비둘기 가면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이고 뭐 그런 흐름들을 좀 단기적으로 5월에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뭐 주식에 포커스하고 있는 네네. 이제 박지훈 부장님의 그렇죠. 의견은 좀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뭐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FICC다 보니까 뭐 픽스 인컴이라든가 커머디티 커런시를 보는 부서 입장에서는 뭐 결국 이 인플레이션의 정의가 사실상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중동발 긴장으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국제유가가 급등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런 부분들을 긴축만으로 사실상 이걸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사실상 이 공급 측 인플레이션이다 보니까 아무리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진 않아요. 인플레이션을 잡는 유일한 방법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긴축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뭐 캐빈 워시가 들어와서 긴축을 선택한다라는 말은 이거는 오히려 위험 자산한테는 상당히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긴축을 선택한다는 말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긴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금리를 인상하는 것 자체가 경기가 좋을 때 이 수요 측 인플레이션이 확대가 될 때 긴축을 해서 그래도 이 과열을 줄이는 게 사실상 긴축인데 지금은 공급 측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긴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이 공급 쪽에서는 우리가 해결을 못 하니까 수요를 파괴해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럼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긴축까지는 가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보시는 장표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게 되면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뭐 2년물 기준의 이 팁스 BEI라고 하는 2년물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좀 급등을 했는데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혀 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더라도 지금 다들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기대 또는 기준금리 인하 시기는 뒤로 미뤄질 수 있다라고 보더라도 뭐 저희가 3월 한때 긴축 베팅까지 있긴 했지만 긴축으로 가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리고 2027년에 기준금리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들은 계속 채권 시장에서는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뭐 저희가 투자 전략 관점에서 결국은 뭐 호르무즈 해협이 빠른 시일 내에 열려서 유가가 안정되면 그나마 긴축으로 안 간다라고 하면 다시 또 경제에 타격은 없을 거야. 다시 또 에브리띵 랠리가 갈 수 있는 환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이게 장기화돼서 국제 유가를 못 잡는다라고 보면 가장 월스트 케이스는 강제 긴축, 수요를 파괴하기 위한 강제 긴축이 나온다라고 보면 그때는 저는 오히려 채권이라든가 금이 조금 더 빛나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 얘기 계속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금은 저도. 네. 사실 가격이 조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요즘에 물으시더라고요. 네. 금 이거 언제 팔까? 그래서 오르면 팔아야지. 지금 고점 대비 좀 빠졌으니까. 근데 지금 오히려 없는 사람들은 사도 될 타이밍이다. 금과 은 중에서 사실 최근 가파르게 올라갔다 떨어진 거 이제 은이잖아요. 저도 네. 가격으로는 은이 더 매력적이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부장님? 지금이 그럼 시점으로 괜찮은 시점일까요? 저는 그래서 진입하기? 2, 3주 동안은 아직은 시장은 변동성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 입장이다 네. 보니까 향후 2, 3주 동안 분할 매수를 하신다라고 보면 상당히 좋은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금이라든가 은은 안전자산이면서도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다라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뭐 얘네들의
그럼 팔아야 될 시점을 물으신다라고 보면 언제 팔까요라고 하는 거는 결국 연준이 긴축을 할 수 있을 때 네.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저희는 긴축까지는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통화정책 완화의 시기가 뒤로 미뤄지는 것일 뿐이지 2027년까지도 계속 완화 사이클이다라고 보게 되면요. 오히려 이 완화 베팅 또는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에 베팅하는 결국 이 기금속은 오히려 지금은 불가피하게 사실상 국제유가 급등 또는 시장의 긴축 발작 때문에 빠졌을 거고 또는 작년과 올해 너무 많이 올랐던 자산이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어떻게 보면 무차별적인 그런 자산 시장의 그런 셋오프가 나오는 과정에서는 뭐 금에서 사실상 현금화하기가 가장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빠졌다라고 보면 오히려 중동 긴장 국면에 그래도 점진적인 안정화 또는 2, 3주 내에 그래도 끝은 날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반영한다라고 보면 우리 아직은 더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은 사도 된다. 네. 그리고 그 가격에 있어서는 뭐 정고점을 언제 돌파하게 될지 그런 거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지금 투자의 관점에서는 매력적인 가격대는 맞다. 네. 맞습니다. 금과 은 투자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요 얘기를 더 귀담아 그렇죠. 들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또 은이 더 매력적이지 않냐 뭐 이런 네. 식으로 지금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맞아요. 저희 여도 네. 은, 여도 금 아니고. 죄송해요. 좀 빠르게. 받아줘. 빠르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오늘 나 너무 앵커님 저 한 미워한다. 10초만 깨알 좋아요, 좋아요. 광고한데요. 15초 드립니다. 이번에 릴레이 세미나 오시잖아요. 네. 이번에 스페셜 그 스누피 아시죠? 캐릭터. 스누피. 귀여운 거. 스누피 한정판 타월 드립니다. 왜요? 타월이요? 누가요? 어디 다요? 네. 전체 다요? 어제도 주셨어요? 어제 드렸습니다. 스누피? 네. 누가 스누피를 좋아해서 귀여운데? 그 선택을 하셨을까요? 부업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시면 알게 아, 됩니다. 오시면. 진짜 예뻐요. 진짜 진짜 예뻐요. 아마 어제 그 의정부 오신 분들 아마 받으셨어요? 반응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오셨던 분들 계셨다고 지금 네, 댓글 맞아요. 올라왔는데 김지윤 박사님 강연 너무 좋았다 이런 너무 댓글 좋았죠. 있었는데 너무 스누피 수건에 대한 얘기는 없었거든요. 오늘 뭐 내일 오시면 네. 아니 뭐 세미나 오시면 그리고 노트도 드리고 볼펜도 드리고 네. 와. 여러 가지 굿즈를. 네, 굿즈. 네. 우리도 좀 줘.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누피와 여러 가지 굿즈를 받을 네. 수 있는 세미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2부 계속해서 원자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의정부였고요. 그렇습니다. 강남으로 갑니다. 강남 4월 7일 화요일 오후 3시고요. 스페이스쉐어 선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님 그리고 백창규 부장님 강남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받으셨다는 분들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데 그 스누피 받으실 수 있는 세 번째는 대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9일 목요일 오후 3시에 NH투자증권 대전 WM센터에서 김지훈 박사님과 백창규 부장님과 함께 우리 투자 전략과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 관련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정말 따라가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제주로 갑니다. 네. 4월 13일 오후 3시고요. NH농협 제주본부 강당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명순영 편집장님, 박현지 과장님 출격하십니다. 네, 다섯 번째 지역 창원입니다. 4월 22일 수요일 오후 3시 명순엽 편집장님과 또 이혁진 차장님과 함께 창원에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지역 수원으로 갑니다. 4월 30일 오후 2시고요. 품위 있는 주식 투자라는 주제로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여러분과 만나볼게요. 김프로 김동환 의장님 그리고 백창규 부장이 함께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이것도 빠른 신청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릴레이 세미나를 스페셜하게 진행하고 있는 이 사이에 4월 8일 오후 3시에는요. 저희가 강릉으로 갑니다. 강릉으로 강릉에는 갑니다. 2분기 투자 유망 종목과 ETF 전략을 여러분께 제시해드리러 우리 박지훈 부장과 박현지 과장이 출격하니까요. 강릉 지역, 강원도 지역 근처에 계신 분들은 강릉 릴레이 세미나는 아니지만 요거 이제 더 특별한 네. 종목과 또 ETF 얘기할 수 있는 세미나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모든 세미나에 대한 신청은 영상 아래 댓글창에 URL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각각의 지역별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다양한 지역, 여러분이 원하는 지역 모두 선택하셔서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평일에 시간을 못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약간 좀 너무 가고 싶은데 반차 본인이 내셔야죠. 반차 내시던지 아니면 저희가 또 따로 주말 세미나 한번 안 돼, 안 어떻게 돼. 주말 세미나 박지훈 부장님 지금 표정- 눈에서 좋아요. 레이저. 표정이 안 좋아. 저 주말 세미나 좋습니다. 아, 그래요? 주말 예. 세미나 좀 특별로 예. 해가지고 한번 그럼 저도 준비해 주세요. 주말 세미나 할 때는 저도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주말에 한번 약간 삼촌 왜요? 세미나를 거기서 하면 어떨까요? 어디요? 저기 이번에는 해외에서 한번. 해외. 오, 어디? 테헤란 미국? 테헤란 어때요? 테헤란?
왜 그래? 종전하고 왜 그래? 조금은 이제 복구되고 뭐 이런 평화의 메시지를 지금 그냥 저기 보내주셨다고 강남 생각을 하고. 테러로에서 그런 것도 진행하도록 괜찮네요. 네. 하겠습니다. 자, 중동 전쟁 우려 계속해서 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저희가 얘기는 사실 네. 이렇게 웃을 때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과연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할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전략 풀어보도록 하죠. 네. 우리 황변진 부장님 네. 먼저 어떤 전략이요? 우리 중간 선거 이야기를 뭐,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금은 얘기도 네. 하셨지만 저는 사실상은 뭐 시나리오 지금 베이스 시나리오 자체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입에서 나온 단어 네, 맞습니다. 2에서 3주. 네. 2에서 3주 강력하게 일단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2에서 3주 동안은 어떤 이벤트든 발생될 수 있다로 사실상 봐야 되기 때문에 그쵸. 뭐 저희가 뭐 속된 말로 방망이 짧게 잡고 가자 전략이 2, 네. 3주 동안은 저희는 가져가야 될 전략일 것 같고요. 결국은 3주 후에 사실상은 3주 후를 보시면서 투자하는 전략에 있어서는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상황 또는 2, 3주 동안의 이 군사 충돌 동안에 결국 그 이후에도 이 경제적인 타격이 없다라고 보면 저는 3월 피해 자산들을 사자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반대로 경제적인 타격이 있다라고 본다라고 보면 오히려 3주 이후에는 오히려 채권이라든가 일부 안전자산들을 조금씩은 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시기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네. 앞으로의 방향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가지고서 그걸 베팅하기에는 좀 무서워요. 이게 네.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3주 뒤에 시장도 어디에 뭐가 달라지게 될지 알 수가 맞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조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뭐 우리가 여러분들께 경제 이야기를 좀 주식 이야기를 거시적으로 해야 되는데 맨날 저희가 얘기하는 게 트럼프가 오늘 무슨 맞아요. 발언을 했습니다. 뭐 또 타코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에는 미국 내에서도 지금 반대 여론이 지지율도 엄청 최저치로 떨어졌고 맞아요. 노킹스 시위에 800만 명 이상의 시위대가 나왔다. 그만큼 일단 여론은 정말 안 좋구나. 트럼프는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런 일들을 자행을 하고 있는 걸까요? 뭐 저도 사실상 최근에 세미나 나가거나 아니면 저희 부서원들이랑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지금 이미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하원은 이미 졌다. 그리고 상원 또 50대 50 네. 정도다 보니까 트럼프가 중간선거 포기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상 하는 상황인데요. 결국 가장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과거 미국 그런 정권들 중에서 중간선거에서 이 집권당들이 항상 졌던 이벤트가 뭐냐라고 하면 그 트리거는 항상 인플레이션이었던 거죠. 인플레이션, 물가.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마 처음에 전쟁 들어갈 때는 4에서 5일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4, 5일 사실상 공습하고 나서 빠르게 빠져나오고 국제유가도 그냥 잠시 올랐다가 다시 또 하향 안정화되면 물가에 사실상 전혀 타격을 안 주기 때문에 네. 그게 사실상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베스트 시나리오가 됐을 텐데 오히려 빠져나올 시기를 이미 놓쳐버리다 보니까 계속 또 장기화되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뭐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을 사실 빠르게 잡아야 될 거고 또 만약에 2, 3주 뒤에 다시 출구 전략을 써서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트럼프가 집중할 수 있는 결국 정책도 저는 인플레이션 엄청나게 통제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국제유가 단기적으로는 사실상은 중동 긴장 때문에 상승하지만 따라가지는 마세요. 저는 중립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국제유가가 가장 피해볼 수 있는 뭐 영역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뭐 금리를 올릴 수 없는 환경들이 또 다른 이유도 뭐냐라고 하면 이번 전쟁하면서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또 부채를 또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서요. 네.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가 38.5조 달러였는데 3개월 동안 1조 달러가 또 늘었어요. 39.5조 달러라고 하면 연방정부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금리는 못 내려오는 환경이라고 보면 연방정부가 갚아야 될 이자 비용은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트럼프의 그런 중간 선거 또는 트럼프의 하반기 국정 정책에서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시나리오 중에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뭐 어떻게 됐든 미국과 이스라엘 배만 빼놓고서 일부 개방 혹은 이제 뭐 통행료를 주면서 개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유가가 이를 정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내려가겠지만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그렇다고 막 90, 80, 60까지는 내려가기는 어렵다라는 그렇죠. 것이 가장 네. 그 시나리오 중에서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은 뭐
이란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가지고 네. 저희가 단순히 수치로만 보면 30억 원 네. 엄청 많아 보이지만 사실상 이거를 원유로 사실상 환산했을 때는 배럴당 1달러잖아요. 배럴당 그렇죠. 네. 네. 저희가 통상 VLCC 한 대당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실을 수 있으니까 200만 배럴에 200만 달러를 내고 나온다는 말은 결국 배럴당 1달러인데 결국 배럴당 1달러를 조금 더 준다라고 하면 유가는 10달러 이상 빠질 수 있다라고 보면 사실상 페이오프 입장에서는 저희는 그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훨씬 더 이득이긴 하죠. 네. 근데 이제 국제 유가의 시나리오를 저희가 좀 장표해서 보시면 저는 베스트 시나리오, 베이스 시나리오, 월스트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베스트 시나리오는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베스트 시나리오가 나오려면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자마자 기존의 원유 공급망 자체가 100% 정상화돼서 바로바로 원유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미 밸브를 잠근 국가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라크라든가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장 시설이 부족해서 밸브를 잠근 그런 국가들도 많다라고 보면 이 밸브를 다시 여는 과정 역시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라고 보면 이게 완전 정상화는 좀 되기는 어렵다라고 좀 봐서 베이스 시나리오로 저희는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베이스 시나리오로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면 국제유가는 일시적으로 급락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급락하는 수준이 90달러 밑으로 내려갈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최소한 상반기 말 또는 하반기 초반부까지는 WTI 가격 기준으로 뭐 80에서 90달러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다라고 보고 있고 다시 또 공급망이 정상화되면 그 다음부터 다시 또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거다라고 보면 이 빠르게 내려가지 못하는 재료들 자체가 결국 밸브 여는 시간들도 걸릴 거고 또 호르무즈 해협의 보틀넥도 사실상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이번에 사실상 전략 비축유 IEA 32개국들이 4억 배럴을 풀었습니다. 4억 배럴은 저희가 러우 전쟁 당시에 미국을 비롯해서 IEA 회원국들이 엄청나게 많은 전략적 비축유를 풀었는데 미국만 보게 되면 6억 배럴에서 3억 5천만 배럴까지 전략 비축유가 줄어들었다가 최근까지 사실상 비축한 게 5천만 배럴밖에 못 비축을 했어요. 네. 근데 4억 배럴에서 또 1억 7천만 배럴 빼고 나면 다시 또 비축하는 그런 수요들 자체가 국제유가 내려갈 때 엄청나게 막는 재료들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 당분간은 올해 연초 유가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유가 정도 수준에 저희가 좀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인플레이션 관점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일단 공급 측 인플레이션이다 보니까 이게 긴축으로 가기는 좀 어려운 인플레이션이다. 왜냐하면 공급 측 인플레이션을 긴축으로 막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긴축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저희는 안도감으로 좀 가져가시되 결국은 인플레이션 자체를 그래도 YOY 변동률이다 보니까 3월과 4월은 그래도 추세 자체가 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5월 이후의 인플레이션이 좀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고 보면 그래도 안도해도 되지 않을까 정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장님한테 이제 저희가 어렵게 또 모셨으니까 원자재 관련 이야기를 하나 여쭤보고 남은 시간에는 우리 박지훈 부장님께 오늘 대응 전략 남아있는 대응 전략 좀 여쭤보고 싶은데 황 부장님 저희 그 천연가스도 좀 보면은 뭐 네. LNG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호주에서 가스 수입이 가장 많은데 호주도 지금 우리도 에너지 이제는 좀 수출을 좀 막아야 될 것 같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천연가스라든지 유가는 우리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저는 원유, 석유와 가스를 본다라고 보면 향후에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도 결국은 향후 2, 3주 동안 사실상 석유 시설 피해, 가스 시설에 대한 피해만 없다라고 보면 그래도 정상화되는 후유증들 자체가 좀 적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뭐 이란에 들어온 공습이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주요국들의 그런 에너지 시설들 일부가 사실상 공격을 받긴 했는데 다행히도 업스트림에 있는 석유 생산 시설들은 아직까지 피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회복되는 그런 속도 자체가 후유증은 좀 덜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중대한 손상이 있었던 가스 생산 시설들이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란 가스전인 사우스 파르스를 공격하고 나서 사실 이란이 바로 보복을 하면서 카타르 가스전이 엄청난 손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특히 라스라판 LNG 터미널 트레인 2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손상을 입어서 향후에 다시 회복되는 기간도 3년에서 5년 정도 보는 시각들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단기적으로 기존의 아시아 쪽으로 LNG를 수출해왔던 대표적인 국가가 카타르와
호주라고 네. 보면 결국 카타르의 공급 능력 자체가 약 17에서 한 20% 정도가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다들 지금 호주로 사실상 눈이 돌아가는 거죠. 네. 뭐 그런 상황에서는 호주 역시 이런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좀 물동량 자체는 좀 조절하는 부분들 자체가 향후에 LNG 가격이 안정화될 때도 그 후유증들 자체가 좀 있다 보니까 좀 느리게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면 대안은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최근에 사실상 주식시장 보시면 미국의 셰니어 에너지라든가 또는 벤처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저희가 장표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최근에 사실상 중동 긴장 이후에 아시아의 LNG 가격과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100%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헨리허브 천연가스 가격은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저희가 난방 시즌도 지났다 보니까 성수기도 네. 지난 데다가 뭐 장표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미국은 재고가 전년 또는 5년 평균보다는 많이 남아요. 풍부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는 전력 이슈는 사실상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풍부한 천연가스 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안 올랐느냐라고 보게 되면요. 미국의 천연가스, 특히 헨리허브 천연가스를 사용을 해서 밖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액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액화 시설들 자체가 이미 캐파가 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장은 미국 천연가스 시장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 요인은 되지는 못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미국산 LNG 수출 시설들이 더 개통되면 될수록 우리도 사실상 그때는 후유증을 좀 이겨내면서 다시 또 회복되는 시나리오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석유보다는 가스 시장의 후유증은 조금은 더 저희가 견뎌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안은 미국산 LNG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부장님께서 나와주셔서 뭐 유가 얘기, 오늘 방금 천연가스 얘기, 그렇죠. 또 금과 네. 은 가격 얘기도 했는데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는 금과 은이다. 라는 결론을 여러분이 한번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고 네. 우리 박지훈 부장님이 그래서 예. 이제 시장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조금 밀려요. 힘이 밀려요. 네. 네. 어. 시장이 좀 밀리고 있는 모습들인데 저희가 이제 4월부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어닝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죠. 삼성전자가 이제 시작을 맞아요. 필두로 네. 해서 실적도 챙겨셔야 될 텐데 물론 저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 때문에 좀 종목들을 좀 약간 손 놓고 계신 분들 많지만 다시 저는 실적에도 집중되는 시즌이 조만간 또 올 거다라는 그런 기본으로 저희는 NH투자증권의 이번 2분기, 1분기 실적들에 대한 부분들 좋은 것들 위주로 한번 좀 서머리를 해드리고 탑픽을 좀 말씀드리는 네, 시간을 좋습니다. 한 몇 분 채우겠습니다.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 피크아웃에 대한 물음표에 대해서는 노다라는 대답을 드리고 싶고 저희는 당연히 탑픽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번에 또 ADR 해외 관련돼서 여러 주관사까지 선정될 정도로 뭐 자사주에 대한 매입, 뭐 소각 여러 가지는 또 주주 환원적인 정책을 펼치는 SK하이닉스. 하지만 저는 조금 삼성전자가 좀 더 지금은 더 편안한 구간 아니겠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장비냐 소재냐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밸류상에서는 장비가 좀 비싸다. 하지만 오히려 소재가 좀 편안한 모습들인데 여기도 전쟁 이슈가 좀 나와요. 뭐냐면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가능성이 존재해서 소재 내에서는 드램 파운더리 노출도가 높으며 유가 리스크가 제한적인 업체가 유리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세 개의 종목을 좀 제시를 하는데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그다음에 이네브 테크놀로지. 즉 전쟁 지속 국면에서는 한솔케미칼하고 솔브레인이 좀 유리할 거고 전쟁에 대한 종식 국면에서는 유가 노출도가 높아서 지금 주가가 생각보다 좀 높게 못 올랐던 ENF 테크놀로지가 좀 유리하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한솔케미칼은 그때 말씀드렸듯이 테크에 대한 성격도 있지만 2차 전지에 대한 성격도 있다 보니까 한솔케미칼이 굉장히 좀 좋아 보이고 밸류에이션 상에서는 솔브레인 홀딩스가 매우 매력적인 그런 소재단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전력 이거죠. 전장 장비와 이제 부품단에서는 저희는 삼성전기와 대덕전자를 탑픽으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혹시 리드 프레임 관련된 얘기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뭐 대만 업체들 최근에 탐방 그 록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리드 프레임 가격도 좀 인상 조짐입니다. 그러면 저는 해성DS 이쪽도 같이 곁들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 TLB 이쪽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이제 바닥친 실적과 정책 기대감. 지금 저희가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좀 형성되어 있는 레포트를 쭉 한번 확인해 봤는데 아마 그 컨센보다 더 잘 나올 거로 보여지는 2차 전지 셀업체들 생각해 보시면 저희는 탑픽은
LG 엔솔이고 소재는 LNF 탑픽이고요. 네. 다만 2분기 때는 LNF보다는 오히려 포스코 퓨처엠이 좀 더 집중하라라는 전략을 저희는 하우스뷰가 좀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력기기 유틸리티는 여전히 뭐 이거는 뭐 노이즈가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저점 매수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세 종목 LS일렉, 효성중공업, 한정기술 보셔도 되고요. 주가가 워낙 지금 급등해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현대건설 관련돼서는 역시 원전입니다. 원전은 뭐 피할 수 없는 머스트헤브 아이템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선은 최근에 다시 항공모함 이슈가 좀 나오죠. 수주에 대한 얘기들이 좋아요. 나오는데 네. 조선주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엉덩이가 굉장히 무거웠는데 다시 또 수주 모멘텀이 또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계절 아니겠냐라고 봤을 때는 저희는 삼성중공업을 단기 탑픽으로 저희 제시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석유, 가스, 화학 뭐 글쎄요 뭐 업황 자체가 뭐 설왕설래하고 있고 여전히 아직은 화학 쪽에서는 뚜껑이 열린 그런 업황에 대한 뷰는 아니지만 다만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 바로 원재료 가격 급등 때문이 아닌 수급 밸런스 개선이 나오고 뭐 가격 스프레드 이런 상승세 이런 얘기 나오는데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69% 증가할 전망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모습들에서 어닝 관련돼서는 효성 TNC가 저희는 탑픽으로 선정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하나만 더 네. 방산에 대한 부분들인데 방산. 요즘에는 뭐 탱크 몰고 전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지상전 지상전은 없죠. 거의 많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종목을 좀 제일 좋게 보는 겁니다. 네. 한국항공우주랑 LIG 넥스원입니다. 그래서 현대로톰을 제가 폄하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쟁의 성격상 항공우주와 그다음에 LIG 넥스원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탑다운은 좋아요. 지금 보면은 올해 방산 기대 수출 규모가 지금 러우 전쟁 이전 대비해서 다 4배 이상 퀀텀 점프하고 있는 모습이기 네. 때문에 전쟁이 끝났다고 당연히 심리적인 단기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각 나라별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우 미사일 지금 많이 썼대요. 곡간이 비었으니까 예. 다시 또 채워 넣는 그런 작업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거 관점에서는 방산도 여전히 가지고 가야 될 중요한 섹터 아니겠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산도 되게 섹터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네. 풍산이나 이런 친구들은 포. 요즘에 참 많이 안 보이는데 막 미사일, 방공 이쪽은 엄청나게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결이 다르죠? 부분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챙겨 보시고요. 지수가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5,350선, 5,400선을 아까 상회했었었는데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주말 전에 어떻게 대응해라 혹시 두 분의 아이디어가 좀 있으실까요? 조금 팔까요? 박지원 부장님, 아니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200만 원씩 남았단 말이에요. 이번 주말에 들어가기는 저는 오늘 시장에서 들어가기는 정말 망설여지는데 이런 생각도 있어요. 주말에 정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쏜다면. 뭐 이렇게 전면전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많이 포공격이 들어간다면 아 이거 무서워서 뭐 주식 하겠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같이 조금 올라오는 시장에 정리할 거 정리하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의 전략을 일단은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건데 뭐 가장 가까운 예로는 미중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그걸 네. 어떻게 꼬였던 매듭을 풀었을까라고 봤을 때 시점은 4월 초중순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알 수는 없죠. 뭐 또 다른 또 묘수가 나와서 트럼프의 또 다른 또 예측 불가능한 뭔가 또 카드를 제시한다라면 이건 또 다시 변동성 확대가 되겠지만 그 과거 미중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시진핑이 전화했어. 그 주가가 올랐고 시진핑은 난 안 했는데 라고 네. 주가 빠지면 이런 네. 흐름들이 막 왔다 갔다 갈등하다 결국 봉합을 하는 그런 과정이 저는 4월 중순 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이번 주말을 앞두고서 주식을 다 정리 뭐 물론 그런 심리가 있으니까 좀 주가가 좀 많이 그렇죠. 빠진 거죠, 네. 사실은. 저는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일정 부분은 주식을 들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저는 마지막 바닥 찾는 과정이 저는 어제 오늘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쌍바닥. 하고 있어서 글쎄요 뭐 욕을 먹을 수도 있겠죠. 너 지금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식을 일정 부분 들고 가자고. 근데 주가가 또 올라가면 그것도 또 전화 온다니까요. 놓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지금도 네. 사야 되는 거 맞니? 맞아. 이렇게 된다면 제가 맞아요. 너 내가 뭐라 그랬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저는 기승전
주식이 결국 기승전 실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는 실적과 그 정책적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국내 입장에서는 정책적 모멘텀이 좀 있고, 다만 좀 최근에 아쉬운 거는 ETF의 어떤 열광적인 어떤 그런 인기 때문에 수급이 많이 꼬여 있다. 최근에 종목들 보면 펀더에는 이상이 없는데 일단 뭐 어떤 특정 어떤 운용사의 ETF, 액티브 어떤 종목들을 쭉 이제 망라하면서 이 액티브다 보니까 패시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특수 종목들을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올라갈 때는 뭐 지수가 인덱스가 올라갈 때는 역시 베타가 크게 올라가는 그런 ETF의 모습이지만, 또 반대로 노이즈가 생기거나 뭐 뭔가 이 종목에 대해서 뭐 불확실한 어떤 코멘트가 나오면 또 후두둑 나오면서 2등, 3등 종목들이 더 연달아 빠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현재 유통시장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를 할 수 없는 시장이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싸져 있는 뭔가 자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본 생각이 있다 싶으면은 정말 조금씩 분할매수 하는 게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분할매수 하는 게, 조금의 기준 뭐 200만 원이면은 20만 원씩 10번 예,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관론자는 명예를 얻을 수 있지만 네. 긍정론자는 그렇죠. 돈을 부를 맞습니다. 여러분, 명예를 원하십니까? 부를 원하십니까? 부가 있으면 명예가 따라오나? 명예가 있으면 부가 따라오나? 이거 뭐예요? 뭐가 따라와요? 일단 돈부터 벌어야 돼요.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자, 황병지 부자의 금은 하나 둘 셋 둘 중에 금은 저는 장기 투자는 금. 금이다라고 마무리 짓고요. 알겠습니다.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지 네. 부장님, 박준 부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시장 고점 대비해서 약간 상승폭이 밀리기는 했습니다. 오늘은 뭐 반도체도 반도체인데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좀 좋고요. 이 조선주뿐만 아니라 또 지금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우리 또 박지원 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종목군들도 네. 좋습니다. 바이오는 약간 엇갈린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한꺼번에 다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또 알테오전 이런 종목들은 좀 버텨내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부디 예, 주말에는 별일 없이 뭐 성금요일 이런 거 이제 부활절 그래요. 이런 게 무난하게 흘러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는 저희가 또 빨간 옷 입고 밝은 미소로 만나 뵙길 소망하며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